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11월 한 달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내 시장은 11월 달이 조금 어려웠던 이런 시장 흐름인데 11월 말일 28일 날 시장 흐름은 개인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일단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외국인들의 자금이 쏠림 현상이 나왔고 기관도 매수 공조 흐름이 나왔댔는데 그 코스피 쪽에서 2조 가까운 매도를 보이던 외국인들은 4,900억의 매수를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강한 어떤 매기를 이전했는데 뭐 이것은 기본적으로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는 아직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뭐 계획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시장으로 나서고 있는 이런 경기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이런 상황입니다. 뭐 잠시 후에 이 지금 알려져 있는 지금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욕시장이 이제 휴장을 하고 추수감사절 휴장하고 반장으로 마감이 됐는데 뉴욕시장은 여전히 일단 상승의 연장선상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나 이런 쪽의 시장 오라클은 약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시장이 지금 현재는 여전히 그 AI 이제 거품론이 완전히 걷어지지 않은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래도 글로벌 시장은 전체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주에 글로벌 시장은 전체적으로 전부 마이너스권을 기록했는데 이번에 글로벌 시장은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주간 단위로 상승폭이 가장 세고 그 다음이 이제 대만이고 그 다음이 나스닥이고 대만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지난 목요일 날에 엔비디아였던 실적 발표와 그 떨어졌던 시장 심리를 거의 다 V형으로 회복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코스닥은 그 자리를 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지만 코스피는 그런 시장을 아직까지 못 내서 우리 시장은 여전히 일단 뭐 큰 그림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줄달리기가 예상된다. 그러면 일단 주간의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의 흐름을 보니까요. 코스피는 1.9%, 코스닥이 그 5.7%로 코스닥이 상승이 가장 셌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그리고 대만, 일본이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뭐 그 우리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는 해외 시장이 지난주에 아주 강하게 반전의 고리를 만들었다는 얘기고 코스닥이 우리가 반도체의 투탑이 위로의 변화를 못 주고 또 마찬가지로 그 우리 LG 엔솔 같은 이런 쪽 시장 흐름들이 연결해서 못 가니까 코스피는 상승폭이 둔화되고 코스닥이 강하게 올랐던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코스닥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요. 코스닥의 활성화 대책은 뭐 꾸준히 이제 됐고 나오고 있고 지금은 정부가 어떤 것도 용인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시면 기업 상장 집합투자기구 BDC 이거 우리가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은 이제 비상장 기업을 이 펀드를 통해서 비상장 기업을 출자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크게 보면 벤처 캐피탈을 활성화한다 뭐 이런 면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소득 공제를 지금 현재 5천만 원까지 확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개인의 소득 공제를 확장하니까 이게 코스닥을 사야 소득 공제라고 딱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다가 코스닥을 명시할 경우에는 코스닥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될 수가 있고 작은 증시 활성화 대책이다. 특히 이제 연기금의 코스닥의 비중을 3에서 5% 안팎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내용이죠. 비중이 연기금이 1%만 지금 현재 3%인데 이것을 1%만 올려도
큰데 2%나 올린다는 건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큰 흐름이고요. 그리고 150조 규모의 국민 상장 펀드를 활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기가 실현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셔야 되냐 하면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어저께 물꼬리 이제 코스피를 매도하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려는 이런 시장 흐름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고,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뭐 진위 여부에 따라서 또 다시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일단 시장이 이쪽으로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주목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이고, 잠시 후에 시장의 그 차트를 통해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단위의 경제 지표는요, 뭐 우리가 특별한 건 없는데, 원래 첫 번째 주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이번에 고용 발표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국의 수출입 지표가 중요하고, 미국의 ISM PMI 지표, 그리고 여기 서비스업 지수가 나오고 미시건대 소비자 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그 첫 번째 주는 원래 이제 그 고용의 주간인데, 고용이 나오지 않고 FMC 회의를 열게끔 되어 있다. 그러면 개별의 어떤 재료에 의해서 시장은 조금 움직이는 이런 흐름인데, 실적도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아웃사이드에 있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영향은 주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모두 망라했을 때 시장 흐름들을 어떻게 보는 게 좋겠느냐, 뭐 차트를 통해서 현재의 지수하고 이 지금 현재 시장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지금 현재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움직임을 보면, 코스피는 지금 이제 여기에 고점을 연속적으로 낮춘 상태잖아요. 그 저점은 여기가 이렇게 와서 N자형으로 깬 다음에 반등했는데, 지금은 5일선은 확보했지만 21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하향하는데 여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 그게 시장의 부담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코스닥은 단기가 방향성이 결정이 되지 않는 단기 하락에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매도이고 내려오면 저점 매수는 유효하지만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앞으로 아웃퍼폼하면서 들어오지 않는 한 시장에는 조금 부담 요인이 되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반면에 코스닥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게 나타났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를 보시면 이 고점은 932에서 이렇게 낮아졌지만 충격 파장이 있었던 자리가 이날이잖아요. 이날인데 금요일 날 이렇게 똑 떨어졌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와서 그 자리를 목요일 날 고점까지 넘었는 자리. 그러면 시장의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파장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파장이 됐는 거죠. 여기가 N자형 파장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물론 이제 정상적인 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쳐져 있는 N자형이 아니라 아래로 떨어져서 다시 저점을 높이는 이런 자리가 나올 때 속도가 나는 건데, 좌우간 코스피는 연간으로 65% 가까이 올랐고, 코스닥은 35% 정도 올랐으니까 한 30%의 어떤 갭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시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개인들이 그동안 움츠렸던 이런 시장을 끌어올려오기에 충분한 이런 자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한번 보면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이죠. 올라오다가 여기를 보면 여기를 딱 넘어댔는데 다시 이틀 동안에 이렇게 매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기관은 계속 매수를 해준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여기서 지그재그하는 동안에 기관의 매매는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 요걸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문제는 하이닉스 같은 앞에 선두주자인데, 지금 현재 5일 동안의 주가의 움직임은 지금 여기 이런 시장 흐름,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64만 6천 원대,
이렇게 하고 깐부 파동이 있었던 데가 이런 날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졌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5일선의 기울기 지금 현재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11선의 기울기도 못 돌리고 21선의 기울기는 못 돌렸으니까 위로 올라가면 매도 있고 아래에서 저점 매수인데 지금은 기간 매수만 가지고 이게 할 수 있나. 외국인들은 여기서부터 들어왔던 이 흐름을, 여기서부터 진입했던 이 물량을 다 매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여기서 다시 이 갭을 메우는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 이 갭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관건이고, 이 갭이 얼마냐면 하단이 56만 6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56만 6천 원을 못 넘어서면 위에서 계속 지그재그로 가격 조율을 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먼저 무너졌던 종목군들요, 이게 있죠. LG 엔솔 같은 거요. 이것도 지금 현재는 하락 추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업체들,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너진 산행에 조선 방산 이런 쪽이 무너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바이오가 대안으로 들어섰긴 했는데, 이게 바이오도 올라오다가 매도의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를 보시면 알테오젠, 이제 고점이 알테오젠은 여기인데 코스닥 활성화 이런 얘기가 나와도 알테오젠은 1%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닥 활성화는 이미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 안 올랐던 종목들을 선호하는구나. 개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 리가캠 같은 경우도, 리가캠은 이제 올랐죠. 양음양으로 올랐고 유일하게 이쪽에 시장 흐름이 좋았는데, 여기서 소리 소문 없이 올라왔던 게 코스닥의 지금 코롱 티슈진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7조밖에 안 되죠. 근데 지금 주가가 이번 주에 와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시장 흐름들이 가격의 전이가 나올 것 같아.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시장 흐름들을 보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종목은요, ST팜이라는 종목입니다. ST팜 바이오이고요. 지금 오늘은 이제 코스닥 종목 중심으로만 이번 주에는 일단 편성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모큐브이고요. 이제 AI 신약에 관련돼 있는 인공장기 이쪽 관련주이고, 고용은 의료용 로봇입니다. 그리고 리노공업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선정했던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이번 주에 주가의 움직임들이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크게 보면 이제 로봇이 휴머노이드의 어떤 로봇 쪽으로 지금 올라오면서 주말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했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 강했던 우리가 이제 추천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지금 SPG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추천하고도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쪽에 로봇 관련주들은 계속 연속해서 달아서 가는 것 같아. 지금 지난주에도 보면 SBB테크뿐만 아니라 사면이 상한가 갔다가 가격 조율 받고, 지금 현재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올라오고 있고, 기관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같이 들어왔던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도 속도를 내고 올라왔던 이런 흐름이라면, 이쪽에서는 의료용 로봇 같은 관련주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고용, 큐렉소 그런 것들 중에서 고용을 이번에 가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시장 흐름이 만약 코스닥 쪽으로 간다면 물꼬를, 반도체 소부장의 물꼬를 틀 가능성이 많고, 소부장은 기본적으로 소켓 관련주들 있죠. 반도체의 소켓 관련주들이 이제 구글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들 종목군들이 강하게 올라오는데, 대표적인 거는 ISC, 리노공업 이런 것들인데, 이번 주에는 리노공업을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의 차트의 움직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ST팜입니다.
ST팜을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딱 움직임이 요 흐름이 이번 주에 나왔죠. 근데 이 흐름을 외국인하고 기관이 공조가 됐다. 그래서 ST팜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조 4천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몰캡이죠. 이제 이제 중견 회사인데 시장은 여기서 각광을 받고 에너지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이건 지금 현재 지난번 이렇게 왔다 이렇게 떨어지는 자하고는 지금 다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코스닥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게 바이오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2차 전지의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반드시 끌고 가는 이런 장이 돼야 된다는 거고, 대표적인 것은 ST팜이다. 그리고 가격은 11만 원 이하에서 매매 포인트를 줍줍하는 이런 전략을 갖고 1차적으로는 13만 원, 2차적으로는 15만 원까지 길게 보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토모큐브입니다. 이 토모큐브는요, 이제 인공장기 관련주인데 지난 8월, 9월 달에 상당히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 보면 10월, 11월 두 달간 쉬었다가 마지막 날에 올랐단 말이에요. 이것도 코스닥 활성화 얘기가 나오면서 시가총액은 6천억 정도이고 에너지는 충분히 하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가 첫 번째로 같이 들어온 날이다. 비슷한 흐름으로. 그렇다면 얘는 4만 7천 원대부터 4만 5천 원까지 다음 주에 가격 조율 들어오면 무조건 매수하고, 윗단으로는 1차적으로는 5만 5천 원, 2차적으로는 7만 원까지 오픈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고영입니다. 고영은 의료용 로봇 관련주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로봇도 지금 보시면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해서 감속기, 액추에이터 이런 쪽의 시장 흐름이 같다면 애초에 이제 실적이 받침이 되고 다른 사업도 영위하는 이런 기업들의 흐름들이 최근에 이제 삼영 같은 경우나 지금 현재 현대 무벡스 그리고 이런 쪽에 한라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이 다 좋아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던 걸 감안하면 큐렉소나 고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가운데서 외국인의 매수가 같이 매수 공조를 보였다는 것. 그래서 아래로 떨어지면 얘는 23,5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고, 위로는 1차적으로는 26,500원, 2차적으로는 3만 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이고요. 이건 제가 이제 방송에서 나가서 언급했던 종목이고, 이 흐름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4만 원대와 지금 현재 5만 원대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소켓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종목이고, 이제 소켓의 어떤 수요뿐만 아니라 가격의 상승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회사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여기를 보시면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마지막에 강력하게 올랐죠. 그래서 가격 조율은 68,000원에서 65,000원 사이에서 조율이 나오면 사고, 만약에 이게 공격적인 분들은 69,000원 이하에서는 줍줍해서 평단을 낮추는 이런 방법이 좋겠다, 이렇게 볼까요? 1차적으로는 이 종목은 75,000원, 2차적으로는 9만 원까지 오픈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크게 변화가 왔잖아요. 변화가 왔다는 건 크게 보면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가격 조율 받으면서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 쪽의 시장 흐름을 줬다가 지금 다시 코스닥의 붐이 일어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는데, 과거에 2017년도 이런 자리에서 코스닥들의 붐들이 상당히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올랐고, 코스닥이라는 건
원래 개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런 흐름들인데 이런 쪽으로 물꼬를 터주면 개인들의 어떤 그 동학개미의 자금들이 지금보다는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회사가 조금 괜찮은 회사들, 그러니까 회사가 숫자가 찍혀 나오고 숫자가 찍혀 나오지 않더라도 시장이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뚜렷한 이런 종목군들을 찾아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였고요. 그리고 뭐 코스닥이 많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기존에 그 가격 부담을 가졌던 반도체 투탑이나 다른 2차 전지나 이런 쪽의 시장이 가격대가 만약에 떨어지는 자리가 나오면 그것 또한 좋은 매수의 자리니까 아마 12월 달에는 산타랠리가 나올 것을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슈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